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며칠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하기 위해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최소 계절이 지나 1년에 한두 번만 입는 옷가지부터 정리하며 장장 3일에 걸쳐 나온 옷들과 가방, 신발 등은 우리 동 경비실에서 너무 놀라며 추가 비용을 내기까지 해야 했고, 낡은 잔치상, 전기장판, 휴대용 전기레인지, 그리고 대형 소쿠리, 플라스틱병, 바구니, 스탠볼, 옷장까지 그야말로 이삿짐을 방불케 했는데 옆집 할머니가 어디 이사 가느냐고 묻습니다. 이젠 우리 부부 둘만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리하는 것인데 그만 내가 욕심을 부리며 당차게 직접 리폼의 불씨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그중 제일 큰 것은 싱크대와 서랍장 시트지 리폼인데 서랍과 문짝을 일일이 떼어내어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시트지를 교체했고 손잡이와 고리들을 교체, 그 다음은 가전제품, 베란다의 버티컬 블라인드, 안방 커튼을 차례로 교체했습니다. 막상 모든 것을 바꾸니 제법 보기에 괜찮습니다. 주방의 싱크대를 화이트로 리폼을 해서 추가로 주방 수납장을 화이트로 새로 구입까지 하고 나니, 그런데 이 리폼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는지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결국 현관문을 리폼하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인생 60에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겠습니까? 다만 우리 부부만을 위한 공간인 것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과연 리폼할 수 있을까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발신 제한입니다. 평범한 출근길에 의문의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로 지금 당신의 의자 밑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은행 센터장 성규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평범하게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의문의 목소리는 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폭탄이 터진다고 경고하지만 보이스 피싱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성규는 눈앞에서 회사 동료의 차가 폭파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졸지에 부산 도심 테러의 용의자가 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내리면 폭탄이 터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경찰의 추격 속 의문의 발신자와의 전화마저 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 가수 거미가 부르는 어른아이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 주면 웃었어. 늘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 사탕 같은 사랑. 향기 가득 배어있는 단물이 또 보기 좋게 물들은 혀끝이 나 혼자 가진 매력인 듯 착각 속에 빠졌지만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금방 잊고 다시 사랑받길 원해 착한 나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남자들은 난 믿지 않아 내 사랑도 더 하지 않아 날 위로해도 난 사랑 없이 못 살아 해도 어느새 손을 놓았지 모두 떠나갔네 한숨이 눈물이 늘어가고 반복된 사랑놀이 울고 웃네 출근을 하는 성규는 가는 길에 아들과 딸 혜인을 학교에 등교시킨다고 뒷좌석에 태웁니다. 출발하기 전 딸이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성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출발을 하고 아내는 집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출근하는 도중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고 서로 자기 핸드폰인 줄 알았지만 글로브 박스 안에서 처음 보는 핸드폰이 있었고 발신자 제안으로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의문의 목소리의 남자가 자기가 성규의 차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17억 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범인은 일종의 지뢰식 폭탄이라 의자에서 내려도 터지고 리모컨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에 경찰에 알려도 터지고 자기 기분을 안 좋게 해도 터진다는 협박을 합니다. 성규는 갑작스럽고 생뚱맞은 전화에 혼란스러워하는데 셀프 주유소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는 성규에게 뒤에 차가 밀린 것을 보고 빨리 내려서 주유하라고 재촉하자 전화가 마음에 걸렸는지 주유원에게 팁을 얹어주며 내리지 않고 대신 주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앉아있는 시트 밑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니 진짜로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딸 혜인도 같이 확인을 하고 겁을 먹지만 아들은 아직 어려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만 칩니다. 가수 김범수가 부릅니다. 오직 너만. 가도 아는 길을 가고 있지만 누가 봐도 뻔한 사랑 하고 있지만 기다린다 나의 사랑 그게 너여서 너를 향해 가는 길이 불안하지만 확신 없는 기다림도 두렵긴 하지만 사랑한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내게 오직 너
줄 게 없어. 참 미안하지만 불러본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내게 오직 너만, 나 오직 너만, 나의 시작과 끝은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기름을 넣은 후 아들의 학교에 도착하는데 아들 친구들이 아들을 알아보고 차에 뛰어오자 차에 폭탄이 있는 것을 생각한 성규는 갑자기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아들을 그냥 태운 채로 떠나버립니다. 그때 부지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자기도 똑같이 차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같은 금액인 17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은행 앞에서 마주치는데 차 안에서 부지점장 내외가 서로 실랑이 중이었고 단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믿지 않고 차에서 내리려는 부지점장의 아내와 이를 말리는 신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성규가 내리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뒷차가 짜증이 났는지 계속 크락션을 울리고 설상가상으로 성규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통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천천히 뒤로 빼는데 기어코 부지점장의 아내가 차에서 내려버리고 그 순간 큰 폭발음과 함께 차량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제 실제 상황임을 실감한 성규를 뒤에 앉은 딸 혜인이 다급하게 찾는데 터진 폭발물의 파편 하나가 아들의 다리를 관통해 출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혜인에게 넥타이로 상처를 지혈시키고 병원으로 급하게 차를 몰고 가는데 또다시 발신 제안으로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차가 은행 방향이 아니라며 성규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돈을 먼저 마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차에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다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죽은 부지점장 목까지 40억 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가수 태연의 노래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당신은 듣지 못했지만 내 앞에 보여진 누군가라무나 사랑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내겐 오직 그대가 보여졌기에 그대만 보며 서 있는 걸요.
그대만 나의 전부인걸요. 이 사랑 후에 난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린아이가 항상 그러하듯이 더 가까이 더 따스히 안아줄래요. 더 가까이 더 따스히 안아줄래요. 범인은 먼저 현금 9억 원을 보내라며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아내한테만 말해서 마련하라고 하고, 성규는 딸의 전화로 아내 연수에게 지금 가족들에게 닥친 일들을 말하는데 아내는 두려워하다 성규 말대로 돈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직장 동료 한 명이 돈을 인출하는 아내 연수를 따라오며 성규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자 이를 다 알고 있던 범인은 직원을 따돌리라고 성규를 압박합니다. 돈을 든 아내를 혼자 근처 편의점에 오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수상히 여긴 직장 동료가 은행 보안 요원들에게 신고를 했고, 이에 연수 근처에 있던 수상한 사람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었는데 범인은 아내 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어겼다며 폭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터진 폭탄은 차량 내부의 것이 아니라 편의점 근처에 있던 폭탄으로 범인이 성규와 아내 연수를 유인한 작전이었는데, 다행히 연수는 무사했지만 은행 앞에서와 편의점 근처 폭탄이 터지는 두 장면이 모두 성규의 차가 CCTV에 찍히게 하여 경찰에게 성규가 테러 용의자로 몰리게 한 것입니다. 출혈이 심한 아들이 의식을 잃어가자 범인에게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지만 범인은 쌍욕을 하며 9억 원 외에 나머지 약 30억 원을 내놓으라는 범인의 협박에 할 수 없어 성규는 자기 은행 VVIP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 24억 원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수배 중인 상태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것을 시작으로 도심에서의 추격전을 벌이던 성규는 해안가 부두 근처에서 결국 포위당하게 되고, 요란했던 추격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근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가 배치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가수 얀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에게 길들여 주길 바라요. 그동안 그대 너무 많이 담아 있었나 봐요. 지워질 때도 되는데 그대 또 누군가에게 길들었나요? 혹시 그 사람 예전 나와 많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늦어
혹시나 내 이름 벌써 잊었나요? 내 아름다운 사람아, 여전히 나는 네 모습인데 또 다른 사랑 배워가 그대 가슴에 내 작은 기억 하나만 내 눈물 나는 사랑아, 같은 아픔에 머물 수 있게 다른 이별에 울어도 내 품 안에서 그 마음 아물게 포위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서장에게 성규는 이 차에 폭탄이 있다고 하지만 범인의 협박에 의해 마치 성규 자신이 설치한 것처럼 알려집니다. 그래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게 되는데 처리반 팀장은 성규와 협상하던 중 누군가와 대화하며 협박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 무전기를 차 안에 남겨둡니다. 성규도 이를 알고 무전기로 범인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 했지만 갑자기 범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문자로 무전기를 버리라고 협박을 합니다. 성규는 범인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확인하는데 핸드폰이 꺼져버립니다. 이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차단해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팀장이 성규의 핸드폰을 압수하자 범인과 통화하던 것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넘겨주고 왜 그랬냐는 딸의 말에 범인이 다시 연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수색 결과 폭탄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되었고 뒷좌석에는 없다는 말에 일단 위급한 아들부터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딸 혜인도 내리게 하려는데 갑자기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버렸고 이젠 조수석의 폭탄도 가동시키게 됩니다. 왜 그랬냐고 팀장이 질책하자 딸 혜인은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가리키며 자신이 내리면 그대로 우리 아빠를 쏠 거라면서 울먹입니다. 팀장은 서장에게 따지지만 성규에게 압수한 핸드폰을 보여주며 발신 제한 번호가 없는 다른 핸드폰이라면서 질타를 합니다. 가수 장혜진이 부릅니다. 하늘을 가리고. 비바람에 몸을 맡기던 불안했던 나에게 넌 한 줄기 햇살 어둠 속에 꽃이 피듯이 가슴 속에 내 사랑이 자라나지만 사랑은 안녕 눈물은 안녕 널 위해 곁에서 멀어져 줄게 내가 있으면 네 웃음이 사라져 너의 뒤에서 나의 앞에서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해줄래 내 품속에 있을 때보다 수천 번의 해와 달 지고 하늘별이 사라지면 날 잊어줄래 할 수 없는 일이라지만 내 두 손이 저 하늘을 가려볼 테니
기억이 남아 울어도 웃을 수 있는 거니까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뒤에서 나의 앞에서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해줄래. 내 품속에 있을 때보다 사랑도 눈물도 이제 다 아냐. 한편 성규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저지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본 성규와 딸 혜인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 진우는 성규에게 다가와 핸드폰이 목통이 되어 조마조마했다며 바깥의 경찰들에게는 테러범 형을 설득하는 동생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으니 딸만이라도 보내달라는 성규의 말에 진우는 조수석에 폭탄을 끄고 혜인을 데려가면서 대신 대시보드에 있던 또 다른 폭탄을 보여주며 이건 시간이 되면 무조건 터진다는 말과 경찰 바리케이트의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고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내 연수는 팀장에게 연락해 진짜 혜인의 삼촌은 지금 네팔에 있다고 알리자 진우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그만 놓쳐버립니다. 이때 경찰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성규가 나머지 돈을 구하려고 고객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려보지만 모두 거부를 하고 자신의 상관이자 친한 형님인 부은행장한테까지 냉정하게 버려집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아내 연수의 도움을 받아 돈을 마련한 성규에게 범인 진우는 한 장소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성규의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 본사에서 일하게 된 성규는 어떤 자료들을 폐기하고 있었고 해당 은행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창구에 몰려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파쇄하고 차에 타려는데 한 여인이 다급하게 성규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하지만 매몰차게 차를 몰고 가버립니다. 4인조 남성그룹 정상동기의 노래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할 사람 찾아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 나라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다 가졌으니까 난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은 너만 왜 모르니 너를 바라만 본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나라면 더 참 아팠을 텐데 슬픈 역할은 내가 맡을게 웃는 모습만 보이며 살아가줘 내가 볼 수 있게 너를 바라만 본다 왜 좋은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슬슬 맴도는데 오늘도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한 걸음 더 다가갈까 더 가까이 내게 갈까 어제보다 더 내일 더 널 사랑해 I'll make you love me someday 혼자 바라보는 보다 우리가 그리움이 솟는다 바보 같은 맘에 하지 못한 그 한마디 널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그리고 그리워해야 내 마음 너의 곁에 닿게 될까 하루 종일 널 생각에 사무쳐 너무 보고 싶다 한편 딸 혜인을 데려가고 있던 범인 진우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24억 원이 어디서 났냐는 상대방의 말을 얼버무리고 혜인이 진우의 차에 걸린 사진을 보는데 진우와 함께 찍은 여성은 성규의 과거 회상에서 뿌리쳤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즉 진우는 성규가 근무했던 은행의 상품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에 절망해 자살한 여성의 남편이었고 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모든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진우와 만난 성규는 자신이 저질렀던 이 모든 일을 되돌리겠다고 말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요구했던 40억 원은 그때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쓴 소송 비용이라고 말해주며 이미 같이 죽을 각오를 했기에 성규의 차 조수석에 앉은 채로 악셀을 밟으라고 합니다. 옆에 서 있는 차에 혜인이 묶여 있기에 대시보드의 폭탄이 혜인의 옆에서 터지지 않게 하려고 성규는 차를 바다로 몰아 바닷속으로 빠뜨립니다. 물속에서 성규는 정신을 차리지만 진우는 정신을 잃고 꼼짝을 않고 뒷자리에 혜인이 읽던 두꺼운 책으로 의자와 운전대 사이에 끼워 넣어서 운전석 및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고는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와 바다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사건이 끝난 후 성규는 은행 관련 소송으로 법원에 출두를 하는데 증거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바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차를 몰고 가는데 사건 당시 성규의 도움을 거절했던 상관인 부은행장이 성규의 내부 고발에 대해 전화하지만 성규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발신제안은 2015년 스페인 영화 레트리뷰션 응징의 날이 원작으로 성규와 가족을 보여주고 의문의 목소리가 등장하자마자 앞만 보고 내달리는데 성규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 왜 거금을 달라고 협박하는지, 자동차를 폭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영화의 중반부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의문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주인공과 함께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하는 자동차에 관객들의 시선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체이싱 액션의 쾌감만큼 목소리의 사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범인의 사연을 서서히 드러내는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성규는 밀폐된 자동차에서 노련하고 계산된 연기로 관객들을 더욱 흥미진진한 서스펜스로 자극하며 몰입도를 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발신 제한이었는데요. 충무로의 실력파 편집 스태프였던 김창주 감독은 데뷔작 발신 제한을 준비하며 한정된 시간 안에 펼쳐지는 스릴러의 편집점을 촬영 전부터 머릿속에 꼼꼼히 구성했고, 부산에서 100%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안 찍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도로, 골목이 촬영 장소로 활용됐고, 빌딩의 스카이라인 사이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가 있는 부산에서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역설이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새로운 변이 코로나의 증상이 감기와 거의 같다는데요. 가수 헤이지가 부르는 감기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약이었을까 병이었을까 우릴 이어주던 손은 벽이었을까 사랑한단 말은 나의 성이었을까 뜨겁게 타오르던 그건 그냥 열이었었나 봐 너가 유독 약한가 봐 나는 괜찮은 걸 보면 난 우리 사진 속에 너를 너무 쉽게 오려 사랑이 아닌 그냥 병이었었다면 괜찮아질 테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가야 해 너와 나 둘 중 하나 더 아프기 전에 보낼게 좋았던 추억까지 나쁘기 전에 아파 다 아파 지나가는 중인 거야 난 잘 아프지 않아 그런 놈이 아프면 더 아파하는 거 알아 가루 누워보내 감기마저도 죽기 전 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되겠지 그럼 언제 그러냐는 듯 행동하는 듯 해도 맘에 가득하는 두려움에 많은 인파 속에 이게 피하게 돼 만남이 존재할 텐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또 감기로 올 거 말지 정말 아이러니 해 아프지 말자 100번 다짐해도 결국 겪는 바이러스니 너가 내게 다가올 때도 말했던 왜 이름이니 그 몇 분 후에 내 쓰지도 없이 나를 줬지 yeah 그래 다신 아프지 마 스푼으로 나도 신을 살피지만 그냥 용서할 테니 러치를 내지 비밀번호도 갖고 수건만 적셔줄게 가야 해 너와 나 둘 중 하나 더 아프기 전에 보낼게 좋았던 추억까지 나쁘기 전에 아파 다 아파 지나가는 중인 거야 It's too cold It's too cold Like ice, round eyes Is it one, is it none It's too cold It's too cold 내 기억을 삼켜 물과 함께 찬바람 들지 못하게 이불 덮고 울다 지쳐 눈 감으면 다 사라질 테니까